미국의 큰 충격. 호주는 모든 미국 핵잠수함을 한국 잠수함으로 교체했습니다. 프랑스의 강력한 대응. 한국의 기술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정부와 손잡고 호주 시장에 3000T급 이상의 중형 국산 잠수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에서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인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인 레드백에 이어 또 다른 K방산 수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3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호주를 방문해 호주 국방과학기술국 DSTG, 과 호주 방위사업청 CAESG 인사들을 만났다. 엄 청장은 지난달 21일엔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방산업체들과 함께 캔버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산과학기술 콘퍼런스에 참가했다. 한국방사청과 주호주 한국대사관이 주관한 당시 콘퍼런스에는 강정식 주호주 대사와 호주 관료, 현지 기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엄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방위산업 생산 능력과 호주의 제조 인프라가 결합되면 호주 제조업은 더 많은 기회를 볼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은 미국, 영국과 같이 국방 연구개발, R&D, 과 생산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시 케이스스 III, 장보고 III, 잠수함 모델 2종을 호주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도산 안창호함으로 취역한 3000T급 중형 국산 잠수함, 배치 1, 과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는 모델로 개발 중인 3700T급 잠수함, 배치 2이다. 두 모델 모두 수직 발사관을 갖춰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가능하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조용한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방산업체가 호주 잠수함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호주 해군이 2026년께 퇴역 예정인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대체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호주는 지난해 미국 영국과 오커스, AUKUS 동맹을 맺고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기로 했지만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퇴역이 더 빠를 전망이어서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한국 해군에 이미 배치된 배치 1 모델은 호주와 계약 시 수년 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주 시장 진출 계획은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당시 콘퍼런스에서 하나디펜스는 호주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참여 중인 레드백 장갑차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 한국은 안 되고 호주는 되는 핵잠. 오커스. 세계 안보 뒤흔든다. 지난달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영국과 손잡고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대중견제 안보동맹 오커스, AUKUS 위 창설을 알렸다. 호주는 18개월간 이들과 공동 연구를 마친 뒤 빠르면 내후년부터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한다. 그런데 2016년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과 맺은 우리 돈 77조 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12척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프랑스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의 깐부 같은 편인 유럽연합, EU, 과 인도 역시 앵글로색슨 동맹 출범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오커스가 전 세계 안보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다. 1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핵잠수함은 핵분열 때 발생하는 열로 증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 쓴다. 선체 내 원자로에 농축우라늄을 주입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연료를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자망 속도가 시속 17km 정도다. 전기 충전을 위해 매일 일정 시간 물 밖에서 스노클, 공기흡입을 하는데 이때 소음과 열이 발생해 적에게 들킬 수 있다. 반면 핵잠수함은 시속 30노트, 약 55km 정도로 3배가량 빠르다. 스노클도 필요 없어 물밑에서 몇 달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핵잠수함은 15,000km 가까이 떨어진 포클랜드 해역에 10여일 만에 도착해 아르헨티나 해군을 무너뜨렸다. 함께 출발한 재래식 잠수함이 5주가량 걸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핵잠수함이 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알 수 있다. 통계 전문업체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 세계의 원자력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은 모두 136척이다. 미국이 68척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 36척와 영국 11척, 중국, 프랑스 각 10척, 인도 1척 순이다. 핵잠수함은 크게 추진 동력만 핵인 공격 핵잠수함 SSN과 무기도 핵인 전략 핵잠수함 SSBN으로 나뉜다. 핵잠수함을 보유한 6개국은 모두 SSBN을 운용한다. 이번에 호주가 건조하려는 잠수함은 핵무기가 없는 SSN이다. 현재 브라질도 프랑스의 기술로 핵잠수함 최대 6척을 설계하고 있다. 다만 핵무기 제조에 쓰이지 않는 저농축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을 채택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호주는 핵 보유국이 아닌데도 핵무기로 전환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일각에선 호주가 핵 보유국에 준하는 지위를 얻었다고 평가한다. 핵잠수함은 전략무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의 영향력이 큰 나라들은 워싱턴의 승인 없이는 운용하기 힘들다. 한국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자 지난해 10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조야를 설득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것 자체를 핵무장의 전 단계로 보기 때문이다. 호주는 지난해 중국을 향해 코로나19 책임론을 거론했다가 전방위적 보복을 받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거리가 너무 멀어 실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왜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했을까? 오커스로 묶인 세 나라는 삼권 분립이 완성된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군사동맹처럼 거대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리에 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잘 아는 백악관이 언론에 핵잠수함 기술 지원이라는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잠수함 뒤에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다. 군사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미국의 구상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자국 방산업체에 거대한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호주는 오커스 창설을 계기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유도미사일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호주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괌에 이은 차세대 핵잠수함 기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호주의 저명 언론인 토니 워커는 실제 핵잠수함 도입까지 최대 20년이 걸린다. 호주 정부는 그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미 핵잠수함 주둔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대만 방어를 두고 호주에 일정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대만 안보의 가장 큰 문제는 유사시 미국을 도와줄 나라가 없다는 데 있다. 대중견제협의체인 쿼드 4개국 가운데 일본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제9조에 묶여 개입이 쉽지 않다. 인도 역시 히말라야 지역 국경 분쟁에 대응하기도 버거워 대중전선을 확대하길 원하지 않는다. 이에 미국은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해 작전 반경을 넓혀주는 대신 대만 방어의 일부 역할을 맡기기로 마음먹은 듯하다. 오커스 출범을 두고 국제사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명분 삼아 핵 확산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장진 중국 유엔 상주대표는 핵무기를 조금이라도 가진 나라에는 예외 없이 핵 확산 방지 의무를 강요하던 미국이 돌연 핵무기도 없는 나라에 핵잠수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미국을 거들고자 호주 핵잠수함 사찰이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아예 감시 대상에서 뺄 수 있다. 고 밝혀 논란을 부채질했다.
미국은 호주에 핵무기는 주지 않는다. 비핵화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이번 지원은 단 한 번만 있는 일, 원오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나라에는 핵잠수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논리대로면 북한이나 이란이 중국, 러시아에 기술로 SSN을 만들어도 할 말이 없다. 핵잠수함 보유를 희망하는 한국 역시 호주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며 입이 나올 판이다. 자칫 핵잠수함 도미노라는 무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유 등에서 미국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만 현 상황은 중국의 자충수이기도 한 만큼 베이징이 늑대 외교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보다 힘이 약한 호주를 무리하게 길들이려던 시도가 결국 핵잠수함 무장이라는 예상 밖 결과를 불러온 탓이다. 뉴욕타임스는 호주는 왜 미국에 집문서까지 걸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2018년 8월 취임 당시만 해도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지 않겠다 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중국에 우호적이던 호주가 불과 2에서 3년 만에 군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 싸움닭으로 돌변한 것은 중국의 압박이 지나치게 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해 호주의 친미 외교에 대한 보복으로 석탄과 와인, 소고기, 랍스터, 보리 등의 수입을 막았다. 지금도 아나운서 출신 청레이 등 중국계 호주인 2명을 억류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소 이안 그램 분석관은 상대와의 관계가 응징과 모욕으로 일관된다면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관계가 아예 끊어지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공포나 분노라는 지렛대를 잃었다. 왜냐하면 중국은 상대방에 늘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힘의 외교를 추구하는 중국 지도부가 반드시 곱씹어 볼 대목이다. 3. 한국 측 미, 호주엔 핵잠까지 주면서 미국 측 윤 핵무장 언급 놀랍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와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KRINS, 조선일보가 12일 공동 주최한 비공개 외교 안보 관련 토론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 측 인사들은 미국이 북한 핵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며 핵무장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라고 했다. 반면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핵우산, 약속은 굳건하다. 며 핵무장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 동맹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고 했다. 김숙 전 주유엔 대사 사회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비공개하는 채텀하우스 룰이 적용됐다. 한국 측 인사는 앞으로 북한 핵 위협이 감소하지 않을 것 같고 2030세대의 압도적 다수는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다며 자체 핵무장이든 전술핵 재배치든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다른 인사도 미국이 유럽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호주와는 안보 동맹을 체결해 핵 잠수함도 주면서 북핵 위협만 과소평가하고 있다. 전략무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동맹국이 안심을 못한다고 했다. 반면 미국 측 인사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원론적이지만 핵무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과 취임 직후 여러 핵무장 옵션에 선을 그었던 걸 생각하면 달라진 태도 라며 매우 놀랍고 혼란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한 미국 인사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한국이 핵확산금지 조약, NPT 탈퇴, 국제규범 위반을 무릅쓰고 핵무장을 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에도 부정적이고 중국은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인사도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핵무장은 반대한다. 며 차라리 윤 대통령이 유사시 타격을 원하는 북한 내 목표물의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미국에 전달하는 게 낫다고 했다. 한 미국 인사는 이 정도로 미국의 확장 억제, 핵 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일종의 분노까지 있는 게 놀랍다. 며 미국이 핵을
써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한반도에서 6.25 전쟁, 9.11 테러, 진주만 등을 모두 합한 것 이상의 미국인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를 외면할 미국 대통령은 없다고 했다. 한국 측 인사들은 해구산이 허언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작전계획 수준으로